입을 닫고 귀를 열라. 말이 넘치는 세상에서 침묵은 오히려 낯선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말보다 듣는 데에서 피어납니다. 입을 닫는다는 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귀를 연다는 건 타인과 내면, 그리고 진리를 향해 손을 내미는 일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질문으로 세상을 깨우쳤고, 공자는 침묵 속에 사람을 품었으며, 장자는 말의 허망함을 꿰뚫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울림을, 노자는 말없는 평화를 노래했지요. 이제 7명의 철학자를 따라 듣는 삶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봅니다. 첫째, 침묵 속에 피어나는 지혜 소크라테스.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똑똑하다는 것, 아는 것이 많다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무지한 자라 부르며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리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무지를 깨닫고 함께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생각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말보다는 침묵을, 주장보다는 경청을 택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진실은 흐려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말에 취해 다른 이의 지혜를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입을 닫고 귀를 열었습니다. 침묵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 나와 다른 이의 말 속에도 진리가 숨어 있다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자세였습니다. 침묵은 또한 배움의 공간입니다. 말을 멈추고 들어야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은 지식을 나누지만 침묵은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결국 지식보다 겸허함, 말보다 경청, 그리고 판단보다 성찰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지혜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처럼 한 번쯤 입을 닫고 마음을 열어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마음을 비워 듣는다는 것. 공자는 군자의 길을 말할 때 늘 행동은 무겁고 말은 가볍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은 무겁다. 이 한마디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쉽게 경솔해지고 말이 적은 사람은 마음을 깊이 다스립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귀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말 뒤에 숨겨진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편견,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입을 닫는다는 건 단순히 말하지 않는 침묵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듣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사람이 보입니다. 군자는 말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듣고 있는가? 대화 속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속으로는 내 말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정한 듣기는 존중의 시작이고 그 존중은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마음을 비우고 말 사이의 침묵을 통해 상대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군자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진짜 듣는 삶입니다. 셋째, 말의 책임과 무게 장자. 장자는 세상을 언어로 규정하려는 인간의 습성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이라는 것이 진리의 모든 것을 담아내기엔 너무나 작은 그릇이라고 보았습니다. 큰 돈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참된 말은 소리 없이 전해진다.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말의 본질 그리고 그 한계를 가만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을 정확히 말하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그 대상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말은 현실을 담기보다는 현실을 나의 틀에 맞춰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말보다 직관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은 말 이전에 존재합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아이, 생각 없이 피어나는 꽃, 그 모든 존재는 소리 없는 진실을 품고 있지요. 입을 닫는다는 건 그 말의 한계를 알고 진리를 이성보다는 감각과 직관으로 느끼려는 자세입니다. 장자에게 말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말이 나를 속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때로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그러니 말을 하기 전 그 말이 진실인지 필요한지 그리고 따뜻한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자는 말 없는 세계 속에서 자연과 함께 흐르며 도를 느끼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리는 말 이전에 있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 느껴라. 넷째, 듣는 자만이 바뀐다. 에픽테토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졌다. 그 이유는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라는 뜻이다. 이 단순한 말 속에 삶을 바꾸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말과 생각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듣는다는 건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건 때때로 불편하고 내 자존심에 도전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놓친 삶의 진실에 눈뜨게 됩니다. 듣는 자만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찰하는 자만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보다 의지의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화를 낼 때도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사람이 결국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더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듣는다는 건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인 동시에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여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
5째, 침묵은 존재의 깊이를 만든다. 하이데거.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아무 말 없는 순간은 어색하고 고요함 속의 공백은 불안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침묵은 존재의 깊이를 만든다.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이 느낍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을 때 진실은 스며듭니다. 침묵 속에서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잊은 채 소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 머무는 자만이 자기 존재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지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정지이자 통찰의 시작입니다. 침묵은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말은 외부를 향하지만 침묵은 내면을 향합니다. 진짜 나를 만나고 싶다면 잠시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6째, 말은 나를 드러내고 침묵은 나를 지킨다. 노자. 옛 성인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말하면 실패하고 침묵하면 평안하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말실수 하나가 오랜 관계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곧 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속내도 많이 드러납니다. 상대는 나의 말투, 감정, 논리를 보고 나를 판단하게 되지요. 그 말이 지혜롭고 따뜻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지만 조금만 날이 서거나 불필요하게 많으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말보다 침묵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삼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침묵은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키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상대의 말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안정된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그 침묵처럼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복잡할수록 말보다 마음으로 느끼고 바라보는 힘이 더 필요해집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은 더 깊이 보고 더 길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지요. 노자의 말처럼 침묵은 평안을 낳고 그 평안이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에는 침묵으로 나를 아끼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째, 경청은 사랑이다.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귀로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을 때 좋은 말을 골라 하려 하고 정답을 알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말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을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 숨결, 침묵까지도 놓치지 않고 느끼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조심스레 짚어가며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의 깊은 표현인 것이지요. 말은 때로 위로가 되지만 진짜 위로는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찾아옵니다.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경청은 답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머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사랑이고 공감이고 위로입니다. 말보다 귀가 먼저 열릴 때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누군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말을 아끼고 귀를 열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말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은 오히려 나를 지키는 공간이 되고 경청은 타인을 향한 가장 따뜻한 배려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위로보다 진심 어린 들어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소음 속을 벗어나 고요한 마음의 숨결을 느낄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조언보다 경청이 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입보다는 귀를, 말보다는 마음을 먼저 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사랑 아닐까요? 지혜의 옹달샘과 함께하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